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지역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각 후보의 출연 순서는 지역 방문 일정을 고려해서 정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부터 충청권에 계속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닷새 남은 순회 경선 준비 한창이실 텐데요. 지역 분위기 어떻게 느끼시는지 짧게 전해주신다면요. 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심이 점점 높아가는 것으로 느낍니다. 예. 특히 저의 정책이나 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책 말씀하셨으니까요. 지역 공약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후보 토론회에서 금강의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충청권 공약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강의 기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충청은 한반도의 중심이죠. 중심답게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금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선은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수도 그리고 과학수도의 기능을 함께 갖춘 충청수도권이라는 꿈으로 저의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수도는 채워가야 하는 단계이고요. 과학수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충북의 오송이나 오창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과학 연구 이것이 창업과 산업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야 후보님들이 이 충청권에 와서 내놓는 공약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차별화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후보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원 제도를 2013년에 제가 법안을 내서 제도화됐는데요. 금강 어딘가에 국가정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백제문화와 유교문화가 잘 보존되고 가꾸어지고 전수돼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힘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그럼 이곳에서 제2집무실 설치하셔서 업무도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제가 2년 7개월 동안 세종시 주민으로 있었습니다. 총리의 주민등록지는 세종시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세종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서울에서 일이 많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해서 세종이 행정 수도로서의 명실상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후보님도 그러시고 다른 후보님들도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직 미완이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최장기 총리도 하셨고 또 여당 대표도 하셨는데 행정수도가 미완입니다.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우선은 국회가 전혀 오질 않아서요. 이제 아마도 이번 주 늦어도 내주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의사당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종에 이미 옮겨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중심으로 옮겨오겠지만 헌법재판소 판정을 전제로 한다면 본회의 기능을 빼고는 다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는요.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된다. 산업시설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인데요. 산업시설은 민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라가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되고요. 저는 지역 본사제라는 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본사를 그 기업과 맞는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도 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죠. 법무부가 지금 과천에 있죠. 그런 기관들은 세종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것은 이상하죠. 그것이야말로 세종에 와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세종으로 오는 것이 옳은 그런 기관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까지 당선이 되시면 옮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이 나올 때마다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함께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순회 경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온라인 투표도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이 후보님의 성적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여론조사가 아주 박빙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더 노력해서 골든크로스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7말 8초 이야기를 하셨다가 지금 8월 말입니다. 여전히 골든크로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운동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산을 해도 그냥 계속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평지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계곡이 나타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목적지 정상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정상에 다다르는 것처럼 이번 경선 레이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선 레이스 중에 함께 지금 뛰고 계시는 후보들 가운데 정책적으로 협력할 만한 후보도 있으십니까? 염두에 두고 제가 계십니까? 누구를 말씀을 드리면 또 그분의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요. 뜻이 같으면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현안에 대한 의견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그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는 침해해서도 안 되고 위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피해 보호는 일반 국민의 언론으로부터의 보호는 아직 미진합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명예가 훼손돼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상처 입은 분의 입장에서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책임도 높이고 특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그것대로 보장해야죠. 그러나 가짜 뉴스의 자유까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